네, 비트코인 전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입니다. 네, 4월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비트코인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 게임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말이죠. 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미국 월가에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금융 공룡이 고객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현물 ETF 상품을 팔기 시작을 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어떻게 됐느냐? 네, 한 달 만에 130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사들일 정도로 성공적인 스타트를 했는데요. 자, 이러면서 비트코인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훨씬 더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스택 호들러라는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자, 이 사람이 분석한 비트코인 지금의 상황, 전망, 이걸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다, 더 낙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게임 자체가 바뀌었고 이제 곧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비트코인 분석 모델은 다 갖다 버려라, 안 통한다. 글로벌 자본의 극히 일부만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시대의 데이터, 자,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갔으니 이 정도 내려갈 타이밍이다. 자,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다. 자, 이런 전망은 다 헛소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예컨대 5만 불 되니까, 네, 5만 불이 되니까 내다 팔고 4만 불 이렇게 폭락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담겠다고 하는 사람들, 제발 비트코인 폭락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 가격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ETF 운용사가 24시간 매일같이 지금 매수 주문을 하는 상황에서 얼만큼 오르면 얼만큼 떨어지더라. 자, 이런 기존의 데이터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이 헛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문, 루머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의 장외 거래 데스크, OTC라고 하죠. OTC 데스크. 자, 이런 장외 데스크에서 지금 24시간 교대 근무팀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발 10만 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팔아라, 이렇게 애걸복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루머입니다. 둘째, 엄청난 규모의 투자 자본이 추가로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자, 엄청난 자금의 투자 자본이 대기 중이라는 건데, 미국에서 고객을 위해서 투자 자문을 하는 투자 자문사 RIA, 네, 이 RIA의 경우에 새로운 투자 상품을 고객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90일 이상, 그러니까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대기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게 1월 11일이니까 빨라야 4월 중순, 자, 이때가 돼야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RIA 투자 자문사들이 당장 수조 달러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치솟는 걸 보면서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네,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미국 투자 자문사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이 유입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셋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변수입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가가 최근에 뭐 엄청나게 올랐죠. 뭐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63% 상승, 그리고 그동안에 비트코인은 46%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곧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곧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을 살 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속도로 주가가 올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시총이 증가를 하게 되면 S&P 500, 자,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네,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렇게 되면 S&P 500 인덱스 펀드에 들어오는 돈에서 수백억 달러가 마이크로스트러터지 주식을 담는 데 들어가게 되고, 그 돈은 다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사는데 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순간에 수백억 달러가 추가로
비트코인 사는데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넷째, 이게 정말 큰데요.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국가가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요. 네, 비트코인이 사고팔고 해서 현금을 버는 그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현금을 벌어서 그걸로 저축을 하는,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으로 저축하는 최종 수단이 되는 일이 이 국가 단위, 기업 단위, 억만장자 단위에서 벌어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그걸 사고 팔고 해서 현금을 버는 자산이 아니라 뭘 해서든 자, 저축은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는 자산, 이렇게 완전히 인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달랑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알아서들 준비하시라, 뭐 그에 따라 계획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압도적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오늘 비트코인, 자, 이거 관련해서 코인데스크의 기사도 딱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난 자금 유입으로 급등을 하니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고객한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미국의 은행들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도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 서비스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수수료를 좀 먹자, 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나서서 비트코인 현물 ETF 비즈니스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